그리고 이제 가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요약지만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제발 이거라도 보세요. 제발. 제발 이거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보시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거 토 나올 거 못 보겠다. 그러면 저한테서 제가 다른 책을 드릴 테니까 제가 무료로. 대신 테스트 거쳐드려요. 무료니까. 제발 이거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이것도 두껍다는 분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6과목 다 봐야 되니까. 이것도 두꺼운 분들은 나중에 나중에 더 핵심 요약집이 나와요. 이제 포인트 40이라고 해서 이름이 빨리 말하면 뽀샵이에요. 뽀샵. 이게 한 A4로 한 75페이지 되거든요. 여기서 해마다 정답지문만 22개 이상 나왔어요. 작년에도 정답지문 22개. 우리가 총 200지문인데 106지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막판에는 이거로 이제 또 이것만 보셔도 충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서 매출 공부하고 이 요약집 위주로 일단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 40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적중률이 비교적 좋은 이유가 우리가 기출문제 보시면 해마다 반복된 거 있죠? 해마다 반복된 걸 그냥 여기에 제가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만큼 이제 기출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항상 모든 과목이 기출문제가 반복되니까 그렇게 기출문제를 항상 기준으로 정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분들은 기출문제를 보면 돼요.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그 표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인보 상의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서는 512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512페이지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512페이지. 법 제목을 잘 보세요. 이 법은 주택에만 적용되죠. 그리고 주택임대차입니다. 주택 전세권에 적용 안 돼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만 적용되니까 상가임대차나 또는 토지임대차 이 법 적용 안 됩니다. 오직 주택임대차만 적용돼요. 그럼 먼저 제1절 입법의 목적이 있고 제1조 한번 읽어보세요. 목적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죠. 다음 제2절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먼저 01번 주거용 건물이죠. 그래서 제2조를 보세요. 자, 2조에 일부란 말이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문장 일부와 두 번째 문장 일부는 다릅니다. 첫 번째 문장 일부는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일부는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도 다 주임법 적용됩니다. 그럼 자, 제2조를 보세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죠. 거기서 일부란 방 한 칸만 빌려줄 수 있죠. 방 한 칸만. 단독주택이라면 2층만 빌려줄 수 있죠. 그런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도로 사용하죠. 그 다음 문장. 그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같다가 주임법 적용된다. 예를 들면 1층짜리 단독주택을 빌렸어요. 1층짜리인데 여기 앞에 초등학교 있어가지고 1층을 주거용도로 빌렸는데 여기 앞을 약간 개조해서 애들한테 떡볶이나 문방구를 팔아요. 그럼 여기 일부는 주거외로 사용하죠. 그래도 주용도가 주거용이면 여기까지 전부 다 주임법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않죠? 그래도 주임법 적용돼요. 반대로 지하 1층을 임차했는데 지하 1층에서 다방을 합니다. 다방 안에 방이 조그만 게 두 개 있어가지고 종업원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살아요. 종업원들이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죠? 그러면 주임법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용도예요. 주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전부 다 주임법 적용되고 주용도가 주거가 아니면 전부 다 주임법 적용 안 됩니다. 그럼 제일 밑에 양괄호 2번이 있죠? 양괄호 2번 보시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 공보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 돈 쳐놨죠?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피스텔을 701호를 임차했어요. 제가 701호 임차하면 저는 주택 임차입니까? 상가 임차입니까? 오피스텔 701호.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이죠? 즉 상가입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서 먹고 자고 살면 저는 주택 임차인이에요. 여기서 장사를 하면 상가 임차입니다. 그래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요. 실제 용도. 공적 장부가 기준이 아니죠? 그래 보시고 오른쪽 오시면 513페이지 이제 03번 미등기 전세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있죠. 자, 미등기 전세가
그냥 전세라죠? 그럼 전세권과 전세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완전히 다른 말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물권이죠? 전세권 물권입니다. 이건 채권이에요. 같은 말로 채권적 전세랍니다. 또는 미등기 전세라 부르죠? 다 이건 임대차입니다. 임대차인데 월세가 없고 보증금만 준 거 있죠? 월세 없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부른 거죠? 다 임차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네, 채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으로서 전세권이 되려면 반드시 등기물고에 전세권이라고 적어야 돼, 등기부에. 그래야 전세권이고, 이 전세권 등기 안 했단 말이에요. 전세권 등기 안 한 것을 채권,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월세 없는 임대차요. 그럼 두 가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원칙 대항력이 있습니다.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어요. 전세권은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 있죠. 임차권 원칙 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전세권은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여기는 원칙 없습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럼 자, 이 임대차인데 임차권 등기해서요. 임대차인데 임차권 등기하면 전세권으로 바뀝니까? 아니에요. 이건 전세권 등기해야 돼요. 전세권 등기. 임차권인데 임차권 등기하면 그냥 대항력이 생길 뿐 여전히 임대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해야 됩니다. 원칙 없지만 임차권 등기하면 임대차요. 단 대항력이 생길 뿐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책을 보시면 이제 03번이죠. 이 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즉 채권적 전세에 관해서도 원래는 준용한다. 준용한다. 준용이 비슷하니까 가져다 사용한다 그 말이죠. 지금 513페이지 하고 있어요. 중간에 03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임대차 규정들은 다 월세가 있는 경우를 가정에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월세가 없죠. 그러니까 준용한다 원래는. 그 다음 아랫줄이 중요해요. 다만 가로쳐 보세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가로쳐 보세요. 이때는 주임법 적용 안 돼요. 자,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 해보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으면 누가 경제적 약자죠? 누가 경제적 약자입니까? 똑같아요. 약자가 없습니다. 똑같죠? 얘는 물건이 있으면 얘는 살 구매력이 있어요. 학교론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 임의 규정이에요. 특별히 누구를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임대차는 달라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으면 누가 경제적 약자죠? 얘가 약자입니다. 얘가 힘이 훨씬 세죠? 그러니까 이자를 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에는 이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 임대차에 있었죠? 민법 임대차, 지상물 매수 청구, 부동 매수 청구 그런 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주임법, 상임법이 다 임차인을 위한 강행 규정이에요. 주임법, 상임법이 다 이렇게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그럼 방금 책에 보신 것처럼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차인 딱 이틀 빌렸대요. 딱 이틀. 그럼 이 사람은 굳이 보호할 필요 있을까요? 보호할 필요 없겠죠.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이 사람은 강행 규정이 적용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택임차인이면 주임법 적용 안 돼요. 적용 안 해준다. 이 사람이 상가임차인이어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시켜줘요.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민법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다 인정 안 됩니다. 특별히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정리하세요. 시험이 잘 나오니까. 다 인정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친구 별장을 5만 원 주고 딱 이틀 빌렸어. 이틀 빌렸는데 주임법 적용해서 최소 2년 산다면 곤란하겠죠?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대항력이 나오죠. 대항력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제 530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정리하시고. 거기에 이제 기간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민법 임대차와 특별법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규정의 가장 일반 법인 민법이죠. 민법상 임대차와 이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럼 민법 임대차에 최장기간 제한이 있습니까? 최장이란 최대 몇 년이야 그런 거죠. 원래 20년 있었는데 위헌 판결 받았죠. 그래서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다 없어요. 그래서 100년 설정하도 위헌입니다. 100년. 그럼 최단기간 제한이 있을까요? 민법에. 최단기간 제한이란 최소 몇 년 이상 그런 규정 없습니다. 민법 임대차. 근데 주임법은 2년, 상임법은 1년 있어요. 이렇게. 그럼 토지 임대차라면 토지는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죠. 그럼 이것만 적용돼요. 그럼 최단기간 없죠? 그래서 딱 일주일 약정에도 위헌다. 일주일 있다 나가야 돼요. 최단기간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2달 약정하면 2년이에요. 2달 약정하면 여기 1년입니다. 최단기간. 근데 민법 임대차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월세가치 차임을 몇 기 연체하면 해지하고 쫓아낼 수 있는가? 민법 임대차는 2기예요. 2기. 주임법에 규정 없습니다. 상임법에 규정 없다가 3기라고 생겼어요. 자, 그럼 일반법에 규정이 있는데 특별법에 규정 없죠? 그럼 일반법이 이렇게 보충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도 똑같이 월세 2달러 밀리면 곧바로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그 53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01번에 제4조가 있죠? 제4조 1항 보세요. 자, 제4조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봐요?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 네모 쳐보세요. 네모. 네모 딱 2번 칠 거예요. 다만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갑주택이 있는데 갑과 을이 주택임대차에서요. 갑과 을이 임대차를 4년 약정했습니다. 그럼 2년으로 됩니까? 4년 약정하면 2년이 돼요? 그냥 4년 유효합니다. 최단기간 2년만 있지 최장 제한 없어요. 그래서 4년 약속하면 지켜야 돼요. 4년이 유효합니다. 임차인도 4년 살아야 돼요. 임대인도 4년 살게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갑과 을이 기간 약정 안 했네요. 그럼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래서 을도 2년 살 수 있고 갑도 2년 살게 해야 된다. 이번엔 갑과 을이 1년 약정했어요. 1년 약정. 그러면 2년으로 본다. 단, 내묻혔죠. 임차인만 이걸 주장할 수 있죠. 임차인만. 임대인은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 1년 임대차에서요. 1년 되니까 갑이 을한테 나가 그랬어요. 그럼 을은 반드시 나가야 됩니까? 나갈 필요 없죠? 2년 주장할 수 있어요. 또는 1년 됐으니까 나갈 수 있죠? 을이 선택합니다. 을이. 반대로 이번에는 이 주택이 지금 요즘 여기 임차인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1년 약정했는데 을이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갑이 임차인 구하기 힘드니까 야 임마 너는 임차인 주임포도 모르니?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보니까 나가지 마 그랬어요. 2년 다 채우고 나가 그랬습니다. 그럼 을은 2년 다 채워야 됩니까? 1년만 주장할 수 있죠? 이걸 임차인이 선택해요. 임차인이. 임대인은 이것밖에 주장 못합니다. 자, 그럼 임차인이 1년과 2년 사익기간 나 1년 6개월만 살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이. 1년 약정했죠? 1년 약정. 근데 나 1년 6개월만 살겠다라고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법에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죠? 그럼 약정기간을 주장하거나 법에서 정한 2년을 정해야지 이 사익기간 멋대로 주장할 수 없어요. 법에 안 써 있잖아요. 약속도 안 했고. 못합니다. 대부분 중개사한테 물어보면 밖에 나가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정확히 한 명 넣는 겁니다. 뭐돼요? 법에 안 써있잖아요. 약속을 지키거나 법에서 인정한 기간을 주장해야지. 뭐 임대인 자기 멋대로 막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합니다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의리라면 그냥 이렇게 살고 나가면 돼요. 아무도 모르니까. 저 같은 임대인 만나면 큰일 나요. 못 나갑니다. 주장 못해 맘대로. 못합니다 이거. 이게 이제 이 의미가 그 두 줄 의미입니다. 그래서 1항을 보셨죠? 자, 2항자. 임대차경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장이 계속 존속됩니다. 다음 02번님 묵시갱신 가로열고 법정갱신 써있죠? 법정갱신이란 바쁘게 살다 보면 기간이 끝난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죠? 그걸 대비해서 법에서 자동갱신 시키는 것을 법정갱신이랍니다. 그래서 밑에 제6조가 있죠? 제6조는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를 3년 약정했어요. 3년. 그럼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때 임대인은 뭔가 통지를 해야 돼요. 이때 임대인은 기간 끝나면 나가 그러거나 기간 끝나고 더 달라면 월세 올려줘라고 반드시 이때 통지해야 돼. 이때 한 건 늦어서 효력 없어요. 이때 한 건 빨라서 효력 없습니다. 반드시 임대인이 이때 해야 돼요. 그 다음 임차인은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임차인은 기산점이 없어요. 계약 일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아무 때나 통지하면 돼요. 임차인은 기간 끝나면 나가겠다 하든가 기간 끝나고 나를 붙잡으려면 월세 깎아주라고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도 이때 아무런 통지가 없고 임차인도 여기까지 아무 통지가 없으면 기간 끝나면 법에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걸 법정인신 그러는데 법정인신 되면 돈, 월세, 보증금은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5년간 월세 보증금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기간은 똑같지 않고 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 단 이때 법정인이 됐을 때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못해요. 임대인은 2년 살게 보장해줘야 된다. 임차인만 법정인이 됐을 때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주임법 갱신제도입니다. 그럼 자 6조 보세요. 6조 1항. 6조 1항은 임대인 동원하셔보세요. 임대인이 그 다음 가로칩니다. 가로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로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가 나가죠. 나가.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이게 월세 안 올려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 지금까지 아무 말 없는 경우입니다. 다음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돈이요. 돈. 보증금 월세.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걸 법정갱신. 그 다음 장 임차인 동원하세요. 임차인. 그 다음 가로칩니다. 임대차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가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한 갖다가 법정갱신 된다. 2항. 제1항 경우 임대차 등기 몇 년이요? 2년으로 본다. 3항 이익이 동그라미세요. 이익이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 의무를 현저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 제1항 적용하지 않다가 법정갱신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월세는 잘 낸 사람을 법정갱신 인정해야겠죠. 월세도 안 내는데 계속 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요. 이익이. 그럼 이상하네요. 방금 이익이 여기 주임법 이익이 없다 해놓고 거기 이익이가 있네요. 주임법에. 그러죠? 이 이익이와 그 이익이 달라요. 이 이익이는 월세 2달 밀리면 계약기간 도중에 바로 방 빼는 이익이고 계약기간 도중에 최근의 이익이는 월세 2달 밀린 적 있으면 법정갱신 안 시킨다 이익입니다. 달라요. 다시 이익이는 계약기간 도중에 곧바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 이익이는 월세 2달 밀린 적 있으면 법정갱신 안 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서로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제가 아파트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임차인을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가야 돼요? 임차인 쫓아내려면. 기간 끝나기 6개월, 1개월, 이때 나가라 했어야죠. 깜빡 잊고 말 안 했어요, 이때. 이때 깜빡 잊고 나가라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깜빡 잊고 말 안 했어요. 임차인에서 나가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일단 나가라 해야 돼요. 일단 나가라 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나갈 거 아니에요, 이 법 모르면. 그러겠죠? 나가라, 몰라요, 잘. 나가라면 돼요. 근데 이걸 알아버렸네? 임차인이 이걸 알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못 쫓아내요. 알아버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장을 찾아보세요, 통장을. 혹시 월세 2달 밀린 적 있으니까, 중간에. 이때 월세 2달 밀린 적 있더라고. 그러면 나가면 돼요. 책에 있는 이기는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계약기간 도중에 바로 쫓아낸다 얘기입니다. 달라요, 서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규정 보시면 되겠고. 그럼 지금 6조를 보셨죠? 6조에 543페이지 써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상인법으로 갑니다. 상인법도 법정갱신이 있겠죠? 그래서 543 쓰시고 543 가봅니다. 자, 543페이지 거기가 상인법 중간에 03번 법정갱신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3번이 법조문이에요. 2번과 4번은 판례니까 일단 1번과 3번을 볼 텐데, 자, 이제 주임법과 차이점이세요. 여기 봐보세요. 법정갱신 주임법 차이점이, 상인법은 법정갱신되면 1년이에요, 1년. 다음 상인법은 이 파란색이 없어요. 임차인 법정갱신 규정이 없습니다. 파란색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 임대인 동원하셔 보세요. 임대인이 그냥 가로십니다. 가로.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로. 사이에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 만료된 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보증금 월세.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원에서 본다. 그 세 줄이 이 노란색 글씨죠? 그럽니까? 그 세 줄이 노란색 글씨. 그 다음, 분명히 파란색 없어요. 그 다음, 양가로 3번.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차 존속기간 1년이죠? 1년을 본다. 다만, 임차인 네모 치세요. 다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에 해지할 수 있고 몇 개월이에요? 3개월 경과하면 효력 발생하죠?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1년과 방금 이게 이 빨간색 보신 게. 그러니까 분명히 파란색이 없어요. 그래서 상인법 법정갱신은 임차인 규정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죠? 이게 없어요, 파란색이. 그럼 임대인이 이 기간에 상가 임대인이 끝나면 나가 그랬어요. 기한 끝나면 나가 그랬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나가기 싫으면 임차인은 더 센 권리가 있어요. 5년간 못 나가라고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5년까지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임대인은 못 쫓아냅니다. 3년이 약정했더라도 기간 끝났더라도 못 나가 그러면 임차인 이겨요. 이 제도는 주임법이 없어요. 이건. 주임법이 없고 이건 상인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에게는 훨씬 더 세 권리 줬기 때문에 이 파란색 법정갱신이 없는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더 센 게 있어요. 나가 그러면 못 나가 그러면 뭐가 이겨요? 못 나가 이겨요. 5년간 안 나가는 겁니다. 주임법 없어요. 그래서 아까 상인법은 파란색 글씨 그 임차인의 법정갱신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543 보고 있죠? 자, 왼쪽 페이지 542페이지 하단에 02번 계약갱신 요구권 있습니까? 제목 옆에 주임법 X 쓰시고 그 주임법이 없어요. 그럼 양가로 1번 임대인은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자가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렇게 가로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죠. 그럼 가로 안에 가로 누가 계약갱신 요구해요? 임차인이. 끝나기 언제 해야 돼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똑같아요.
임대인도 이때 하는 거고 임차인도 언제예요? 이 똑같은 기간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도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 가로밖에 누가 거주를 못해요? 임대인이 거주를 못합니다. 이거 오른쪽에 보면 5년까지. 그래서 이 기간에 임대인이 나가 그랬어요. 임차인은 못 나가 그러면 누가 이겨요? 임차인이 이겨요.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543페이지. 543. 아까 양괄호 1번 보셨죠? 양괄호 2번 보세요. 양괄호 2번. 임대인이 위 10조 사항에 따라 갱신거절 통지를 한 후에 이 말입니다. 나가 했어요. 나가 갱신거절. 그 다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10조 1항이 정한 정당화가 없다면 종전 임대차가 종료예요. 갱신이요. 갱신된다가 임차인이 이긴다 그 말입니다. 못 나가면 임차인이 이겨요. 그래서 아까 파란색 법정갱신 규정이 없는 겁니다. 더 센 걸 줬으니까. 다음 하단에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은 자 가로 쳐보세요. 가로. 갱신 요건을 행사하는 경우에 전체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 가로. 이 가로가 계약갱신 요건이죠. 그 다음 규정은 법정갱신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말은 계약갱신 요구와 법정갱신이 전혀 별개입니다. 따로따로 판단. 그럼 임대인은 법정갱신 막으려면 양괄호 1번 언제 나가라 해야 돼요? 양괄호 1번에서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나가라 해야 돼요. 그건 법정갱신이고 계약갱신 요구는 몇 년까지 할 수 있다? 5년까지. 서로 별개다 이 말입니다. 서로 별개예요. 그럼 이런 게 가능하죠? 상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해서 그러니까 5년간 장사했어요. 다시 상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해서 5년까지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기간이 끝나죠? 임대차 기간? 그럼 법정갱신은 별개예요. 법정갱신 별개니까 이때 기간이 끝난다면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나가라 해야 돼요. 나가라 안 하면 1년 법정갱신 돼버립니다. 그냥. 또 이때 나가라 해야 돼요. 나가라 안 하면 또 1년 법정갱신 돼요. 또 안 하면 또 1년. 또 안 하면 또 1년. 나 법정갱신은 죽을 때가 계속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가 5년이면 끝나죠. 그런다고 무조건 끝난 게 아니라 임대차가 반드시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나가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1년 갱신, 안 하면 또 1년 갱신 계속 갱신돼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 5년과 법정갱신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따로따로 판단해야 돼요. 그게 양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그 양가로 4번은 중요한 판례니까 그 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따 다시 여기 보기로 하고 다시 주임법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 오시냐면 그 530페이지. 아까 제6조 보셨죠? 아래 양괄호 2번 법정갱신과 해지에서 6조 2가 있습니까? 자, 1항. 제6조 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이게 법정갱신된 경우, 같은 조 2항에 불과하고 임차인 내무칩니다.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2항.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 통지받은 몇 개월이요? 3개월 들어오십니다. 3개월 전에 발생한다 해서 이 빨간색 규정은 상임법 똑같게 여기 2년입니다. 주임법 2년, 상임법 1년. 그래서 법정갱신 주임법과 상임법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1페이지 보세요. 이제 제5절 기타가 있습니까? 531페이지. 먼저 01번에 양괄호 1번이 있죠? 양괄호 1번에 제7조가 있는데 제7조는 시험에는 잘 나오는데 실생활에는 거의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제7조는. 그러니까 학교 가면 바로 잊어버려야 돼. 학교 가면. 다시 제7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중개 실무에도 잘 나옵니다. 근데 학교 가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잊어버릴 게 많아요. 학교 가시면. 이것도 잊어버려야 돼. 이거 지금 보시는 거 제7조.
그 중개사법에 막 3-1-1 뭐 벌칙에 오죠? 임등치, 절등치. 그런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알고 있으면 돈을 못 벌어요. 가만서 초과수사하면 처벌되는데 돈 못 벌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잊어버릴 게 많습니다. 이 7조도 잊어버려야 돼요. 이거 7조도. 왜냐하면 실생활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왜 적용 안 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를 3년간 약정했다 해보세요. 3년간 주택임대차를 약정했다. 3년간 뭐라고 약정했냐면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 주기로 약정했다 해보세요. 3년간. 그럼 3년간 약속했으면 이대로 지켜야겠죠? 중간에 당사자가 합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겠죠? 물론 중간에 합의하면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합의가 안 되면 한 번 약속하면 지켜야지 일방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기본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지역에 급격한 경제 변화가 있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일방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근데 이런 경우는 없어요. 실생활에. 이론상 가능한 겁니다. 단 내릴 때는 제한이 없어요. 임차인에게 유리하니까. 올릴 때는 제한이 있어요. 제한. 상인법은 먼저 9% 이상 못 올리고 주임법은 20분의 1, 5% 못 올립니다. 올리더라도. 다시 한 번 약속하면 원칙 지켜야 돼요. 일방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습니다. 원칙. 단 예외적으로 급격한 경제 변화가 있으면 올릴 수 있어요. 단 올리더라도 상구주어, 여기서 상구주어라고 상인법 9%, 주임법 5% 못 올립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요. 시험은 상구주어 외우시면 돼요. 그럼 자, 만약 임대인이 그랬어. 임대인 생각에 급격한 경제 변화 있으니까 월세 올려줘라고 했어요. 월세 올려줘. 그럼 임차인이 뭐라 그래요? 임차인이 올려줘요? 미쳤냐 그러겠죠? 미쳤냐.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미쳤니 그래요. 거절합니다. 그럼 임대인이 미쳤는가 안 미쳤는가 법원에 물어봐요. 서울 내봐야 돼요. 내가 미쳤는가 안 미쳤는가. 임대인이 소송했는데 임대인이 거의 지겠죠. 근데 혹시 모르게 승소했다. 임대인이 승소. 임대인이 승소했대요. 그러면 이의 청구가 옳았단 말이에요. 승소했단 말은. 그럼 이때부터 매달 월세 올려줘야 돼. 매달. 단 올리더라도 몇 프로 못 올리냐 주임법? 5%. 그러죠? 그럼 실생활에 이런 일이 있겠어요? 고작 5% 올리려고 안 올려주면 법원에 소송 제기해요? 소송하다가 임차인 기간 끝나 나가버립니다. 승소해봤자 고작 몇 프로 올려요? 5%. 소송비가 더 들겠네요? 이런 일 실생활에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런 일은. 그러니까 이 상구조는 실생활에 거의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걸 외우기 쉬우니까 실생활에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구조는 이럴 때만 적용돼요. 이럴 때만. 첫째, 임대차 계약 존속 중해야 돼요. 두 번째, 임대인은 올려달라. 임차인은 미쳤냐 그럴 때. 임대인 일방만 올려달라고 청구할 때. 이때만 이게 적용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못 갖추면 적용 안 돼요. 예를 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대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5%가 아니라 100%, 200% 올릴 수 있어요. 싫으면 나가면 돼, 임차인. 싫으면 나가면 되죠. 또 임대차 기간 중이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100%, 200% 올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돼서 임대인만 올려달라고 그럴 때 예외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것도 9%, 5%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실생활 없다는 거 거의. 그래서 상구조는 시험용이라고 잊어버려야 돼요. 가끔 이런 중개사들이, 아니 대부분 그래. 대부분 중개사들이 이걸 실생활에 써먹어요. 이제 상가를 제가 산다 해보세요. 상가 사는데
월세가 좀 싸더라고요. 상가 임대차가 3개월 남았어요. 그럼 제가 이제 3개월 남았으니까 제가 상가 사면 3개월 끝나면 월세 올려야겠네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9% 이상 못 올린대요. 그거 틀렸죠? 임대차 끝나면 9%가 아니라 900%, 9000% 올리세요. 싫으면 임차에 나가면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차 끝나면 적용 안 되고 임대차 기간 중에 합의하면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실생활에는 거의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시험용으로 상구조 외우시면 돼요. 그럼 이제 7조를 보시면 7조.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유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성 변동에 의해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장래에 대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 못한다. 밑에 판가로 1번.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동안 하세요. 1년 이내 못해요. 하지 못하며 또한 약정한 차임은 몇 분의 몇이에요? 20분의 1, 5% 동그라미. 5% 초과 못합니다. 상인법 몇 프로예요? 9%. 그게 544페이지 있어요. 544 가시면 544 중간에 노란색 2번 차임 등 증감 청구권 있습니까? 양거로 1번 세 번째 줄에 아라비아 숫자 있죠? 그 9% 100분의 9 동원하세요. 예, 초과 못합니다. 상구조에서 상구조. 다시 이제 531페이지 531 20분의 1 5% 동그라미 쳤죠? 그 아래 반가로 2번 자 임대차 계획이 종료된 후 재계약하거나 그때 적용 안 돼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증여한 경우 합의로 증여했죠. 적용 안 돼요. 그 경우는 위 1번 제한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상구조는 이럴 때만 적용돼. 우리 책이 없지만 이럴 때만 상구조가 적용되고 둘 중에 하나 못 갖추면 절대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실생활에는 거의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실생활에 그냥 단순한 기로 시험에 오는 겁니다. 학교하시면 잊어버리시고 예, 그러죠. 계약기간 끝나면 100% 200% 올릴 수 있어요. 싫으면 임차에 나가면 되죠. 그거하고 이건 달라요. 계약현실하고는. 계약현실하고 이건 또 달라요. 그 9%하고는. 좀 이따 이제 나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상인법은 한 4개를 별도로 다 구별하셔야 돼요. 계약갱신 요구하고 법정갱신하고 임대차 지역계획하고 일방적 해지 통과하고 4개를 다 구별하셔야 돼요. 상인법은. 그게 이제 헷갈린 겁니다. 서로. 근데 그 헷갈린 걸 정확히 한 사람이 없어요. 변호사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변호사를 이 법 안 보거든요. 다 잊어버렸어요. 중개사들이 제일 잘해요. 중개사들이 변호사고 이거. 근데 그 중개사들도 몰라요. 정확히 한 사람 잘못 봤어요. 그래서 좀 이따 상인법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531페이지. 하단에 양거로 2번.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이 있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이제 보증금 월세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겠죠? 갑소유 주택이 있는데, 우리 임대차 있어요. 우리 임차인. 그럼 주택 임차인은 대부분 월세를 내기 싫어하잖아요. 대부분 자기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맡겨요. 그래서 월세 없이 보증금은 3억에 산다 해보세요. 임차인이. 보증금 3억 줬어요. 보통 임차인에게 전 재산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임차인이 살다 보니까 갑자기 1억의 큰 돈이 필요했어요. 갑자기. 그럼 우리 가진 돈이라고는 갑에게 맡겨둔 3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3억이 필요하니까 갑을 찾아가 봤어요. 제가 급히 3억이 필요한데 혹시 여유 되시면 3억 저 내주시면 제가 월세로 드릴게요. 3억 좀 주세요. 그래서요. 갑이 내가 돈 많은지 어떻게 알았어? 그래 3억 줄게. 갑이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 3억 얹으면 우리 죽게 생겼어요. 그럼 갑 직업이 갑자기 사채업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래 3억 줄 테니까 월세 준다 그랬지? 월세 3천만 원 주면 지금 당장 내가 3억 내줄게요. 그랬어요. 월세 3천만 원 주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없으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알았다고 계약서 쓰고 사인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갑이 너무 폭리일치하겠죠? 이런 걸 법에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다음 둘 중에 낮은 걸 초과 못합니다. 그러면 3억 곱하기 1번, 2번 하는 거예요. 1번이 연 1할, 연 10%. 이걸 넘지 못해요. 또는 2번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거기다가 4배를 곱합니다. 그래서 3억 곱하기 1번, 3억 곱하기 2번에서 둘 중에 낮은 걸 못 넘어요. 이 법을 만들 때 한국은행 금리가 2.5%였어요. 2.5%. 그럼 곱하면 10이죠. 이것도 연 10%, 10% 똑같죠. 그러니까 3억에 연 10%가 얼마예요? 1년에 3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이 3천이 아니라 여기에 계약했더라도 1년에 3천 초과 다 무효라. 을은 1년에 월세 3천만 원까지만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했더라도. 이렇게 임차인을 보여요. 그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둔 이유가 지금 금리가 몇 프로죠? 더 떨어졌죠? 만약 2%, 만약 2%. 그럼 이건 연 8%고 연 10%죠? 뭐가 낮아요? 여기까지밖에 못 받아요. 연 8%까지 밖에. 금리가 올라갔어요. 3%까지. 그럼 3, 4, 10이죠? 뭐가 낮아요? 1번. 그때는 10%밖에 못 받는 겁니다. 최대. 이렇게 변동금리에 따라서 제한을 둔 겁니다. 그럼 이런 규정이 상인법에도 있겠죠? 상인법 없을까요? 상인법도 있어요. 상인법에는 연 1할 2푼이에요. 연 1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5배입니다. 4.5배. 그래서 이게 약 2년 전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기 전에 시험이 아주 잘 나왔어요. 특히 중개시험 이런데. 민법에도 가끔 나오고. 근데 이렇게 규정이 바뀌고 시험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됩니다. 대통령이 정한 걸 외워야 돼요. 대통령이 정한 거. 대통령이 이렇게 정했어요. 연 1할 4배. 연 1할 2푼 4.5배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외우기 싫으세요? 외우셔야 돼요. 지금 외워볼게요. 지금 잘 봐보세요. 지금 한 번에 외웁니다. 자, 주임법 매달 물어보면 매달. 할자 잘 봐, 할자. 긴막대기 하나요. 한글. 그래서 하나입니다. 몇 배 물어보면 긴막대기 몇 개요? 4개죠, 4개? 그러니까 4배요. 다시 할자가 긴막대기 한글 몇 개요? 1개. 여기는 4개죠? 그러니까 4개. 상인법은 이게 발음이 3자하고 똑같으니까 1, 2, 3, 4, 5예요. 1, 2, 3, 4, 5. 그러니까 1월 3푼 틀려 1인데 5.5 틀려 4, 5인데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2번 모의고사 나옵니다. 2번 모의고사 때. 5월달 모의고사 나와요. 그래서 자, 이제 531페이지가 아까 7조 2가 있죠? 7조 2는 법조문 볼 필요 없고 밑에 바로 보시면 돼요. 법조문 밑에.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 동원칩니다. 연 1할 곱한 금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몇 배예요? 4배에 동원칩니다. 4배 곱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둘 중에 낮은 걸 넘을 수 없다. 그럼 상위법은 544페이지에 있어요. (544페이지가) 하단에 03번 있죠? 하단에 03번. 월차임 전환 시행률 제한. 두 번째 줄에 연 1할 2푼 있습니까? 연 1할 2푼. 544입니다. 544. 연 1할 2푼 동남시고 그 바로 아랫줄에 4.5배 있죠? 4.5배. 그래 544 제일 아랫줄 두 줄이죠? 그래 가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1, 2, 3, 4, 5. 상구조와 1, 2, 3, 4, 5 그래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2페이지 오세요. 이제 532페이지. 532. 제일 밑에 03번 강행규정 돼 있죠. 그럼 법 10조 보시면 이 법의 위반내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 없다. 그러니까 주임법과 다른 약정하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유효.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무효 그 말이죠. 임차인만 부하죠. 이것을 편면적 강행규정. 한쪽만 부하죠. 이것을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임법하고 상임법은 전부 다 편면적 강행규정이에요. 임차인 불리한. 여기까지 일단 몸은 풀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중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보시냐면 513페이지 오시면 513페이지 제3절 대항력 돼 있죠? 제가 3월 첫째 주에 프린트 하나 드렸어요. 프린트. 자, 책에 붙여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주임법에 의한 임차인 권리 해가지고 프린트가 있어요. 3월 첫째 드린 거. 주임법에 의한 임차인 권리에서 대항력 보증금 우선면제권, 소액보증금 최우선면제권 쓰인 프린트가 있어요. 뒤에 사례 1번, 2번이 적혀 있고 책에 점만 붙여놨어요. 저는 시험도 안 보는데 점만 붙여놨고 있습니까? 없으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저기 대석해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분 쉬고 그 프린트를 하겠습니다.